금액 때문에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꿀팁들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망출. 안녕하세요, 일개미 김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정개미 현 실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인테리어 상담 신청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진짜 있어요. 많이 근데 이제 금액 때문에 못 해드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면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좀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세요. 꿀팁들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방출.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면 흔히 두 가지로 많이 나눠집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직접 자재 물량을 산출하고 발주해서 공사 작업자도 부른 후에 직접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솔직히 저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괜히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마감이 좀 엉성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그 후면에 벽도 제가 있어요. 유럽 미장 한 건데 제가 한 거예요. 네. 그 현 실장님도 혹시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귀하게 자라가지고 손에 먼지 묻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먼지를 묻혀드려야겠네. 네, 이제 두 번째 자재 물량 산출법과 공정별로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철거죠. 에이, 공사 신고랑 동의 안 해요? 신랑이 고양이랑? 그거는 원래 기본이죠. 예, 기본이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는 승강기를 보양을 하고 아파트별로 이제 1층이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동선까지 보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 규정사항 같은 경우는 공사 신고 및 동의를 받을 때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철거할 것들을 미리 작업지 시설을 붙여놓거나 매직으로 보존할 것들, 철거할 것들 현장에 체크해 두시면 정말 좋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존할 건데 갑자기 아침에 왔더니 막 철거가 돼 있었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괜히 막 생돈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설비,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죠. 네. 네, 공사 신고. 네. 이제 수도 배관이나 설비 작업, 그리고 발코니 확장 등의 작업을 합니다. 이제 설비를 자리에 두어야 마감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대로 꼭 잘 체크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누수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뭐 설계가 잘 변경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창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창호 같은 경우는 철거와 시공을 한 달로 잡는 걸 전 추천드려요. 어차피 사다리차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철거해서 내리고 또 시공까지 하는 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시거든요. 그리고 창호 시공 시에 이제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열폼을 쏠 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종종 이게 뽁뽁뽁뽁 되게 조금만 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뭐 많이 쏘면은 팽창해서 샤시가 틀어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잘 조절해가면서 쏘면서 좀 잘 쏘셔야 되는데 이게 뽁뽁뽁뽁 쏘시면 진짜 저는 어때요? 저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뽁뽁뽁 쏘니까 이제 창호 시공 후에 외풍이 들어온 듯한 느낌도 받으시고 뭔가 자는데 으스스스 좋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창호 옆으로 단열폼 시공하는 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체크. 네. 그다음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음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배관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요즘 시스템 에어컨 많이들 설치하시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되죠. 해당 작업 시에는 에어컨 드레인의 구배가 잘 나와야 되고, 미리 공사 시작 전에 드레인 루트를 미리 파악해서 창호 시공 시 통바 시공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시공인데요. 집안의 콘센트 위치랑 또 요즘 라인 조명 또는 매입 등 시공 많이들 하시잖아요. 조명의 위치에 선을 빼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명을 몇 개의 스위치로 회로 분리를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용량이 큰 가전기기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인덕션, 시스템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등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제품들은 차단기를 새롭게 신설해 주셔야 보다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테리어의 꽃이죠. 네, 바로 목공입니다.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마감에 뼈대가 되고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목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섬세하게 체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마감에 따라 쓰여지는 목자재를 잘 구분하여야 후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필름 작업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먼지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 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여나 뭐 이물질이나 먼지가 이제 필름과 물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하자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태와 밑 작업을 정말 잘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타일 시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타일 시공 같은 경우는 물 사용 공간에서 구배라고 하죠. 이제 기울기를 배수 쪽으로 잘 잡을 수 있도록 작업 지시를 하셔야 하시고, 시공 당일에는 절대로 밟으시면 안 돼요. 진짜 절대로요. 근데 간혹 어쩔 수 없이 밟을 상황이 오면은 꼭 가운데 부분만 살포시 밟아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목자재를 대고 밟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밟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도 한번 네. 현장에서 타일공 분들이 시공해 놓은 타일바닥 한번 밟았다가 욕 엄청 무지하게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그리고 꼭 물 사용할 수 있도록 철거 때 수도 하나쯤은 뭐 호스라든지 이런 거 연결해놔서 빼놓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발코니에 도장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름철, 겨울철 도료의 양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공 후에 창문을 약간이라도 열어놔야 이게 잘 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공 시에 냄새가 조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정이랑 같이 겹치게 되면은 다른 공정 작업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욕실 세팅이에요. 욕실 장이랑 도기류를 세팅하는데요. 공사 거의 막바지 때 하기도 하고 도배 전에 들어가기도 해요.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배를 진행하는데요. 실크 도배가 완료된 직후에 보시면 면이 우글우글 할 거예요. 마르면 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배 시공 후에 도배풀 냄새를 없앤다고 창문 열어두시면 도배지가 터지는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요 점 주의해 주세요. 도배가 완료됐으면 조명, 콘센트,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저는 바닥재 시공 전에 조명 시공을 해요. 네, 왜냐하면 혹시나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사다를 이용해서 조명 설치 시에 바닥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 시공 전에 조명 시공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제 바닥재를 시공할 차례인데요. 바닥면 상태에 따라 밑작업 양이 달라지면서 시공 후에 전체적으로 바닥 보양을 하셔야 가구 시공 시에 찍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다음 가구 시공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양 꼭 돼 있어야 됩니다. 필수. 네. 그리고 부엌, 수납 이런 가구류를 도배 전에 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배 전에 시공해서 뭐 도배나 마루에 찍힘을 이제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 후면이나 뭐 가구 바닥 그리고 천장 등에 이제 도배지나 마루 장판이 빠져 있게 돼요. 근데 간혹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선택적으로 잘 협의해가지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중문을 설치하겠죠. 중문을 앞공정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후공정에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문의 위치는 보통 현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관은 모든 공정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찍히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공정에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뭐 실리콘 작업이라든지 뭐 빨래 건조대랑 뭐 현관문 액세서리 등을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 마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별도의 주의사항이라기보다 이제 깔끔한 손기술이 정말 중요시 여겨지는 공정의 단계죠. 네. 금손이에요. 진짜 금손이세요. 그리고 또 저도 실리콘 기깔나게 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입지 청소입니다. 집이 완전 새 것처럼 청소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입지 청소는 새 것처럼 청소가 되진 않고, 이게 공사 중에 먼지가 대기 중에 떠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 청소가 끝난 후에도 뭐 바닥이나 어디 선반 위에나 먼지가 좀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더 청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지 청소 시에 뭐 자재별로 아니면 뭐 부위별로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전에 부엌 대리석을 그 철수세미로 막 문지르셨더라고요. 진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판 다 갈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무조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이제 짚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셀프 인테리어 시에 이렇게 진짜 수많은 것을 체크하고 진행하여야 돼요. 이제 한 번쯤 해보면은 추억으로 남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중간중간 실수가 있게 되면은 업체에 맡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막막하거나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시거나 뭐 업체 등에 이제 맡기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저는 드리고 있어요.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이유가 있듯이 저희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면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진행하여서 안전하고 멋진 인테리어 진행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이쁜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뵐게요. 안녕.